그런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 작성하는 기관 한국은행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부에서도 실제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GDP가 아주 거의 성장하지 않거나 혹은 GDP가 오히려 하락하는 4분기와 1분기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게 여기 여름 휴가인데요. 여름 휴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길게는 일주일에서 혹은 길게는 2주일까지도 휴가를 갖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휴가철에 휴가지에 가서 뭐 소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생산 활동이 둔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할 때는 아마도 어떤 여름이 굉장히 덥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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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보다 더 많이 휴가를 뭐 즐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3분기의 GDP가 오히려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저는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GDP를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페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1분기와 1년 전에 1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1분기는 얘는 오렌지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얘는 오렌지고, 2분기의 GDP는 얘는 애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사과입니다. 얘가 오렌지고요. 얘가 애플인데요. 그러니까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해야 된다. 뭐 혹은 애플과 애플을 비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년 전의 오렌지와 지금의 오렌지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이 더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설이나 추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음력으로 설과 추석을 그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분기 안에서도 이렇게 그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뭐 3분기 혹은 4분기 혹은 1분기에 통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을 우리가 사실상 제거할 수 있다. 계절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다 그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 2020년 1분기 GDP의 로그값,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히 1년 전, 이걸 우리가 전년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 애플과 애플,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무엇의 증가율, 성장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상 전년 동기, 그 고용 지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률과 취업자 수인데요. 우리가 취업자 수를 카운트하는데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겨울철에 전반적으로 생산 활동이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좀 더 좋아지면 여러 부문에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1년 전의 1분기와 지금의 1분기를 비교하면 별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연례적인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소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자 수도 대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GDP가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T 시점이 바로 2019년 1분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은 2020년 1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시점 사이의 GDP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게 2019년 1분기고요. 19 Q1이고 이게 20년의 Q1입니다. Y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증가율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를 다시 YT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증가율을 계산하는 정의식이고요. 데피니션이고요. 자, 이 값을 계산했더니 이제 G가 된다고 한번 해보죠. 이 값이 G가 된다.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G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 표현하고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서 하나 표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YT 플러스 1 나누기 YT 마이너스 1이 G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것이고요. 이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오른쪽에서처럼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1 플러스 G와 같습니다. 이제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것이죠. 자연 로그를 취하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YT 플러스 1 나누기 YT,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로그의 1 플러스 G가 되고요. 자, 분수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로그를 취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쪼갤 수 있고요. 그래서 로그의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오른쪽은 G가 충분히 작은 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근사적으로 G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에서처럼 로그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의 YT가 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분기에 GDP YT 플러스 1을 관찰을 했다면 여기서처럼 처음 식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 두 값을 빼주는 것이죠. 로그를 취해서 로그의 1년 전 GDP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분기의 GDP를 계산해서 로그를 취한 다음에 빼주면 우리가 근사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GDP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에서 2019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을 빼면 두 기간 사이에 이제 성장률이 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한 GDP의 증가율, 증감률,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말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붙이면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전기 대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대비 GDP 증가율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증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 사이의 GDP의 증가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시점의 GDP의 변화율, 증가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기 대비와 구분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추가를 해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